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진짜 겨우겨우 어떻게 때웠는지도 모르게 일단 잘 넘어갔고, 만기일 변동성은 뭐 그렇다 치고 개장 전에 원달러 환율 오르는 거 보고 오늘도 텄구나 이미 마음의 준비는 했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데스매치 이벤트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랑 연준 6월 FOMC입니다. 미국 CPI는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반, 그리고 6월 FOMC 결과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어제 OECD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앞에 2자 붙었고, 인플레이션은 또 앞에 4자로 상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연준도 뭐 흔들림 없이 올해 내내 빅스텝을 밟는다고 가정하면은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어쩔 수 없이 진짜 멱살 끌려가듯이 그렇게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가계부채랑 기업들도 그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그 기업들의 비율은 더 올라가겠죠.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보니까 작년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31.2%였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 얘기한 1년 내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100곳 중에서 31개사가 넘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은행은 뭐 지금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뭐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미끄러져가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면은 결국 또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도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그 마바라들이 또 그놈의 그 금리 인상기에는 역시 은행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막상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도 국내 은행주들은 제대로 지금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은 이머징 마켓은 상황이 진짜 더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이집트까지 IMF 구제금융 신청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후보군들 지금 줄 쫙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말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달러 패권 강화를 이제 쉽게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국 대통령 그 바이든, 그리고 재무장관 옐런, 연준 의장 파월,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삼각 구도가 뭔가 그 일루미나티로부터 지령을 받은 게 아닌가.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번 기회에 달러의 위상을 무조건 강화시켜라. 이게 너희 셋의 미션이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의심이 됩니다. 지난 주말 회동 그 모습도 보면은 약간 그 모양새가 그렇고요. 근데 조금 이제 서운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달러 패권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건 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한민국 원화, 그리고 원화 표시 자산, 그 중에서도 위험자산 클래스인 한국 주식. 보세요. 달러 가치 올라가는 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대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 바로 한국 주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달러 표시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위험 관리죠. 달러 표시 자산도 사실은 위험자가 묻으면 엔비디아, 로블록스처럼 다 녹는 거고, 가급적이면 달러 표시 더하기 안전자산, 혹은 또 그런 걸 고를 자신이 없으면 그냥 생으로 달러, 뭐 달러 예금이든 ETF든 하여튼 달러 그 자체가 좋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이번 연준의 긴축 강도가 지난 그 폴 볼커 연준 의장 이후 가장 강도가 셀 것이라고 짐작은 하는데, 야, 진짜 폴 볼커는 별명이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해가지고 70년대 이제 연준 의장 맡아가지고 당시에도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만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동반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초입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폴 볼커는 그까짓 거 뭐 성장이 죽는 거는 뭐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조건 물가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한 방에 4%, 400bp를 올려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0.5%포인트도 빅스텝이라고 막 난리인데 한 방에 4%면은 거의 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까지 금리 올린 건데, 하여튼 그때 글로벌 중앙은행들 다 같이 여기 공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회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꼭 1970년대 폴 볼커급의 강도는 아니더라도 연준의 최근 긴축 사이클을 다시 회상해 보면은 1981년, 1994년, 2009년, 그리고 2018년 요 연준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시장이 좋았던 예는 없었다. 오로지 달러만이 재미를 봤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인데, 이거는 뭐 증시에서도 수혜주가 식량, 비료, 정유주 이런 데 명확하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현실에서는 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진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런 말이 한창 유행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내 월급까지 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최대 곡창지대이자 특히 이제 밀을 전적으로 생산하는 허베이성에서 지금 6월 초인데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올해 첫 고온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성도 낮 기온이 39도, 뭐 베이징도 3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6월 초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이미 뭐 전체 그 주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는데, 역시 이 중에서는 이제 농업 생산지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국 그 일부 주들은 원래 좀 잔디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집 앞에 잔디를 없애버리고 자갈을 깔자고 뭐 그런 정책 지원까지 지금 등장을 했대요. 하여튼 이런 그 가뭄과 이상 고온이 미국에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블랙아웃, 그러니까 대정전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이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유가랑 곡물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냐고. 또 이러니까 푸틴이 쉽게 협상 테이블에 나설 마음이 생기겠냐고.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지면 등등해졌지. 하여튼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현상인데, 인도의 경우도 올해 초부터 고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인도의 주요 그 수출품인 밀의 경우는 원래 이게 밀이 열에 약하다 그러는데 그만큼 타격이 또 제일 컸대요. 그 밀 수확철이 6월 달인데 거의 이제 막판에 쭉 그 자라줘야 될 그 3, 4월 달 그 인도는 기상 관측 사상, 그러니까 12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덮쳤다고 그럽니다. 인도의 3월 평균 낮 최고 기온이 33.1도, 4월에는 35.3도였대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평균이고, 정말 그 그늘 하나 없이 땡볕인 이런 지역은 그때 이제 봄인데도 낮 최고 기온이 47도를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는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곡수매 이런 걸로 쌀 그 매입해 주듯이 원래 밀을 그렇게 정부가 매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밀 생산량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그럼 올해는 수매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민간에다가 밀 유통을 맡기니까, 안 그래도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고, 이거 좋은 기회라고 밀 생산한 걸 대부분 수출해 버렸어요. 전 세계 밀 수출 물량의 한 10%가 우크라이나산인데요. 이걸 러시아가 아예 그냥 항구에서부터 막아버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 초부터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 많이 쳐준다고 밀을 너도 나도 막 인도에서 수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도 내수용으로 소화할 밀의 양도 부족할 수 있겠다는 그런 그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다시 밀 수출 통제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인도 폭염이 불러온 영향은 이 그냥 밀에 그친 게 아니었고,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일찍 찾아오다 보니까 또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인도는 여전히 그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이 또 부족하네. 그래서 매일 하루 2시간 이상 강제로 제한 송전, 그러니까 정전을 강제로 할 정도로 전력 부족이 심각해졌다 그래요. 왜 작년에 이제 그 중국이랑 호주가 석탄 가지고 무역 분쟁 일으켜가지고 호주산 석탄을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한다고 막 그랬을 때 호주가 그래? 좋아. 누가 그럼 아쉬운지 한번 보자. 이렇게 배짱 튕겼잖아요. 근데 중국이 얼마 안 가서 이제 다시 금수 조치 풀고 슬그머니 이제 호주산 석탄을 재수입한다고 이제 하니까, 근데 이렇게 중국이 잠시 호주산 석탄 안 산다고 진상 부릴 동안에 인도에서 이걸 또 홀라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이제 호주산 석탄 이제는 수입하겠다고. 그러고 보니까 가격이 거의 1.5배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원래 가격대로 안 주면 안 산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또 러우 전쟁 터지면서 이 호주산 석탄을 이제는 유럽에서도 막 쓸어가.
그러니까 호주는 더 막 배짱 튕기면서 야야 왕서방아, 비싸면 관둬라,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내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라도 석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배 가격도 수긍하면서, 이게 또 결국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석탄 가격도 같이 또 계단식 점프를 하게 된 동인이 됐죠. 그러니까 왜 그 시골 마을에 슈퍼가 한 2곳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중 한 곳을 이제 라면 하나 사려고 갔더니 매대에 신라면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신라면 좀 하나 달라고. 그때 아저씨가 바둑 TV 막 보면서 내 말을 씹어. 그래서 아저씨 신라면 없냐고요? 그랬더니 저기 박스에 있는데 꺼내기 귀찮으니까 옆에 진라면 먹으래. 그래서 아니 뭐 장사를 뭐 이딴 식으로 하냐고. 내가 여기 다시 오면 막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문 꽝 닫고 이제 문짝 떨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 또 다른 슈퍼 하나 있으니까 조금 멀긴 하지만 뭐 라면 하나 사는데 뭐 니네 아니면 없냐? 더러워서 딴 데 간다 뭐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걸어서 갔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가까워질수록 그 슈퍼에 불이 안 켜져 있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 앞에 딱 상중 딱 이렇게 써붙여놨어. 그 밑에 뭐 언제까지 문 닫는다 날짜도 안 써 있어. 그럼 이제 갑자기 그 기세등등했던 내 모습은 어디로 가고, 원래 갔던 이제 슈퍼로 이제 슬그머니 이제 가면서 또 그럴 때 이제 헛기침 그 진라면 하나 주세요. 뭐 신라면에다 짝대기 하나 그러면 진라면이지 뭐. 그리고 나는 원래 콜라도 펩시를 더 좋아해. 약간 난 비주류가 원래 좋아.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죠. 하여간 이해를 쉽게 하려고 뭔가 예를 들다 보면 저도 모르게 또 여기 빠져가지고 막 디테일이 참고를 하다가 오히려 본질이 더 헷갈리는 이런 현상. 하여튼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인도 폭염이 밀 가격이랑 석탄값까지 다 올려놨다고 거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 파키스탄이 또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인도의 그 이상 고온 현상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5월달 일평균 최고 기온이 45도를 찍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주요 생산품이 또 사탕수수야. 이 사탕수수는 어감 그대로 이제 달달한 그 설탕을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이게 또 그 석유를 대신해 가지고 사탕수수에서 바이오 에탄올 추출하는 그런 연료로도 또 쓰이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탕수수 자체는 뭐 크게 지장을 안 받았는데 농부들이 일하다가 막 픽픽 쓰러져가지고 제때 수확을 못했어. 근데 또 유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연료 쪽으로 많이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이제는 설탕값까지 또 급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인데요. 사실 모간 스탠리 하면 좀 약간 악감정을 가진 분들도 많을 건데, 왜 작년에 그 삼성전자 9만 원 그 넘어가면서 뭐 곧 10만 전자 간다, 14만 전자 간다, 심지어 뭐 20만 전자 간다고 온갖 그 마바라들이 막 펌프질 할 때 모간 스탠리가 갑자기 지금 여름인데 윈터 이즈 커밍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뭔 겨울이 온다는 거냐 그랬더니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온대.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래.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진짜 삼성전자 주가를 완전히 꺾어버린, 그리고 지금 벌써 1년 넘게 6만 전자에 그 묶어버린 그런 거의 정말 국민 밉상격이 모간 스탠리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특히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나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호주, 인도, 싱가포르 이렇게 순인데, 특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서 가장 큰 괴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물가 통제가 제일 많이 벗어나 버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다음 며칠 전 그 시티그룹에 이어서 오늘은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또 하향 조정했는데, 기존 이제 9만 원에서 8만 4천 원으로. 진짜 10만 전자는 고사하고 이 8만 4천 원 목표 달성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외국계 목표가를 보면서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이 진짜 저 가격만 오면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고 나는 떠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현충일로 하루 쉬었다 보니까 빨리 지나가서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요.
6월 10일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코로나는 이제 뭐 물러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확진자 수 보면은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언제 다시 튀어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원숭이 두창을 2급 전염병 지정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이거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위해서 그저께 미리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했잖아요. 자, 내일 금요일 정부 일정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누리호가 드디어 2차 발사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1차 발사는 아쉽게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뉴스창에 도배가 되기 좋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또 그 수혜주, 피해주도 달라지겠죠. 자, 내일 국가정보원은 양자 암호통신 정책 설명회를 가집니다. 요 양자 암호통신 기기가 있어요. 근데 요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안 적합성 검증 및 새로운 보안 요구 사항을 마련해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제 그 통신 5G, 6G까지도 좋은데 이거를 이제 양자 암호로 이제 그 사이버 보안까지 끌고 가는 이 테마가 이제 증시에 있단 말이죠. 자, 내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게 이제 노동이사제 후속 조치인데요. 지금 이제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는데 이거랑 이제 그 이슈가 결합할 경우에는 화물연대 파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또 역시 수혜주는 있습니다. 다음 내일 차세대 배터리 초격차 R&D 전략 수립 착수라는 자료를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개하려고? 바로 내일 공개하려고요. 차세대 배터리 초격차, 아무래도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그런 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니까 이걸 어떻게 초격차 전략으로 앞으로 이제 나갈 것인가. 그러나 암울한 거는 2차 전지에서 K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고 중국하고 독일이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차 전지든 뭐든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수시로 합니다. 이럴 때는 떨주 몰팔로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일 금요일 공정위는 2022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 중심 경영, 이거 CCM 마크라고 그러죠. 인증 획득 발표가 있습니다. 요즘 또 ESG가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거 지정된 기업들은 패시브 펀드에서 자금 유입에 그 효과도 있다 그래요. 자, 내일 문체부는 자율주행 문화 해설 로봇 보급 확대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터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 요즘에 워낙 잘 나가지만 과열에 좀 기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떨주 몰팔로 이것도 공략을 하자. 자, 내일 환경부 장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방문합니다. 또 이제 폭염하고 같이 동조가 되는 게 또 바이러스거든요. 특히 이제 야생동물에서 오는 거. 요것도 이제 그 동물 방역 관련주들 있죠. 자, 내일 해수부는 귀여 귀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맞이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요거에 대한 약간 그 기존의 반사이익을 봤던 기업들이 조금 이제는 외국인들의 숏을 하방 포지션을 맞을 위험도 있습니다. 자, 내일 농식품부 장관은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경남 하동으로요.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에요. 다음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온라인 코딩 파티 시즌 1을 개최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보조 내지는 정부 지원으로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직업교육 같은 거 이제는 꼭 취준생이나 대졸 고졸자 아니라 초중고까지 다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업체들만 대박 나는 거죠. 자, 내일 금요일 6월 10일인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습니다. 마침 또 밖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1987년 1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6월 9일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이 이게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내일 이제 민주화 유공자 그 인사들의 어떤 D-Day가 될 거니까 이런 날은 이제 뭐 야권의 이재명 테마주 이런 것들이 조금 약발을 받을 수 있겠고. 자,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나라 4월 국제수지 나옵니다. 요즘에 열심히 수출을 하면 뭐합니까? 원자재 수입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다 까먹습니다. 다음 내일 5월 중 금융시장 동향 공개되는데 아마도 환율 외환 보유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다음에 중국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나오고
일본도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 다음에 미국에서 드디어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달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는 약간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4월보다 5월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은 이제 연준의 그 긴축에 있어서 9월 금리 인상도 역시 빅스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또 팍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선호, 달러 강세.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원화 표시 자산은 또 가치가 뚝 떨어지는 반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내일 실질 소득도 공개됩니다. 그리고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함께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러시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푸틴이 원래 똑똑한 건지 운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러시아 뭐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호황 그 직전 단계에 돌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 미국 농무부죠. USDA에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발표합니다. 오늘 마침 이제 아까 인도, 파키스탄, 중국, 미국까지 지금 현재 그 폭염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일단 하반기에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런지 이걸 보면 대충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에 나섭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관광 목적 국경 개방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북해도,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 같은 국제선 운항 다시 이제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서머 게임 페스트 2022가 열립니다. 이제 해외에서 뭐 EA, 반다이 남코, 사가 이런 게임사들을 비롯해서 또 플랫폼 기업들, 엑스박스, 넷플릭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30여 개 기업들, 국내에서는 삼성 게이밍 허브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은 방탄소년단 BTS가 공식 컴백하는 날입니다. 이번에 이제 신곡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내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정기 변경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 이제 편출 편입 종목들 사실 114% 정도 선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상위 1%만이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